저희는 1주년, 1년을 지켰다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사실은 오늘 또 조현수 회장님께서 이 자리를 제공을 해주셨는데 컨셉이 같습니다. 건강입니다. 건강. 그래서 내가 건강해야 또 모두가 건강할 수 있고 또 일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조석으로도 날씨가 싸늘해졌는데 여기 오신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시고 또 다음 달에 뵙기를 바라면서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분 여러분들 푸짐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같이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또 건강하시길 기원하면서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로는 환영사가 되겠습니다. 김영성 자문님께서 앞으로 오셔서 오신 분들께 환영 인사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받은 자문위원 김영성입니다. 1918년 무술년은 맹렬을 한 그 도의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우리 국민건강포럼 1주년 행사에 참여해 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회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건강포럼 이 단체가 이 모임이 이 행사가 영원히 지속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지켜봐 주시고 아껴주시면서 돌봐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룹 회장님이신데요. 스마일 에듀 그룹 회장이신 조현수 회장님을 통해서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연 회장께서 필요하신 분들이 오시니까 혹시 장소를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오전까지도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마일이라는 회사는 사실은 인성교육하고 치매 예방하고 스크린 스포츠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가 너무 모자라고 실정입니다. 그 강사들을 키워내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어요. 2만 명 정도로 키워야 되는데 이제 겨우 600명 키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께서 좀 관심 좀 가져주시면 저희 나름대로 이 시장을 돌파를 해나가는 데서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장소는 부족하지만 끝나는 시간까지 불편함 없이 계실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이 애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축사를 해주실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글로벌 강사협회 이점수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 국민건강포럼, 대한민국 국민건강포럼 제1주년 기념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최수연 회장님과 또 그리고 우리 백원의 또 공동대표님 오늘 1주년 행사를 준비하기에 수고하신 여러 또 임원님과 또 안내를 보신 우리 박생재 또 수백대 대표님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수고하신 여러분께 먼저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모든 모임을 하나를 만들고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리 장만한 모임이라도 단체장을 하게 되면 어떤 모임을 할 때마다 준비해야 되고 또 오신 분들에 대한 또 실망감을 주지 않고 만족감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또 강사진, 또 출연진, 사회진 모든 준비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날로 장족의 발전을 거듭한 우리 최수연 회장님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세탁소에서 제가 관한 글들 좀 읽어본 적이 있는데 여기에 좀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탁소에 옷걸이가 기존에 있는 옷걸이가 있었는데 새로운 옷걸이가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먼저 있던 옷걸이가 새로운 이렇게 옷걸이에게 좀 동참으로서 경고 메시지를 하나 보냅니다. 너 항상 옷걸이인 줄 알고 있어. 너 옷인 줄 알고 있으면 안 된다. 왜냐? 왜 저한테 그런 걸 강조합니까? 내가 봤는데 옷걸이에 걸릴 때마다 멋있는 링크, 고급 자켓이 걸릴 때마다 너무 흡줄해서 당당한 모습을 봤다. 근데 어느 날 작업복 그 점퍼를 입었을 때 너무 초라해 보이더라. 너무 고급도 없고 멋있는 옷을 입었을 때 자만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그와 더불어서 우리는 이런 모임과 또 모든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봉사와 또 헌신이 있어야 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조그만 손비누를 할지라도 그 비누가 닳아질 때는 계속 작아지고 줄어듭니다. 그러나 그 비누가 결국은 없어지죠.
그다음 무엇이 없어졌을까요? 때와 허물과 지저분함이 없어졌습니다. 오늘 코리아 건강포럼의 모든 임원님들과 또 최수원 회장님 비롯한 우리 배수원 공동대표님들도 이런 일을 하셔서 앞으로 더욱더 지금까지 잘 오셨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항자세로서 하면 더욱더 많은 회원들이 항상 같이 하고 더불어서 그 모임이 발전되리라 봅니다. 매회 때마다 우리가 또 출연해 주신 여러 또 봉사, 오늘도 여러분들 봉사도 많이 하셨지만은 이런 음악이다, 또 성가다, 또 춤이다 여러분 하신 것에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봉사의 정신이 이런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발전과 또 생활의 번성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회가 12회째를 넘어서 120회 될 동안 더 많은 장소가 되기를 들고 끝으로 또 한 가지 특별히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본 그 스마일 에듀그룹 회장이 우리 그 조현수 회장님께서 과거에 몇 년 전에 뵀는데 이렇게 멋진 회사 이제 그 자회사가 4개나 있는 대그룹의 회장님이 되셨습니다. 그때 오늘보다 오늘 보니까 더 미남이 되셨어. 혹시 매일 마사지 하시나? 인성교육 플러스 마사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본 그룹이 더욱더 더불어서 잘 되셔서 또 최수원 회장도 여기 아마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강의장도 좀 넓으셔서 본 강의도 좀 널찍한 걸로 좀 빌려주시죠. 네, 그래서 우리 국민 건강보험이 더욱더 발전되기를 기원하면서 축사의 말씀을 가름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결과적으로 건강을 지키려면 모든 것들은 적극적으로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건강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 건강이 기본입니다, 기본. 근데 사람들이 그걸 하지를 않아요.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건강하고자 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제가 여기 나온 거예요. 저도 사실 바쁜 사람입니다. 바쁜 사람인데 여러분들 그 건강을 위해서 제가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자, 잘 들어보시고 제가 항상 어디 가도 이 건강 강의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좀 공짜를 먼저 하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맨날 돈 주고 사는 것만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좀 공짜가 뭔가 하면 처음에는 여러분들 햇볕입니다. 햇볕. 햇볕 아시죠? 근데 햇볕을 맞아라 저는 얘기하는데 이 병원의 의사들이 11시에 대담을 하면은 햇볕 맞으면은 기미가 생긴다. 또 뭐 피부에 암이 걸릴 확률이 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피부 노화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게 참말인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햇볕을 맞아서 생기는 덕하고 햇볕을 맞지 않아서 생기는 손해를 따질 때 결과적으로 햇볕을 맞지 않으면 손해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햇볕을 맞아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햇볕을 맞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선택거리 바르는 사람들, 양산 파는 사람들 세뇌가 돼가지고 어에 햇볕만 나오면 양산 쓰는 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물론 양산 쓰면 운동이 좀 됩니다. 운동은 되지만 여러분들 건강에 도움은 안 돼요. 그런 운동 정도가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려면 햇볕을 맞아야 돼요. 그럼 왜 햇볕을 맞아야 되느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뭐 치매하고 혈압하고 당뇨하고 그 다음에 건강에 예방의학적으로 제가 접근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런 강의는 여러분들이 아무데나 안 듣습니다. 의사들은 절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걸 듣고 환자들이 그렇게 이행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이행을 하게 되면은 병이 덜 생기니까 환자가 줄어드니까 의사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이 정부에서 아까 조금 전에 황수관이 무슨 강사 얘기했었어요. 황수관이나 이시영 씨나 이런 사람들 저희들과 한 클럽입니다. 정부에서 양성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서 이 국민들한테 예방의학적 병이 안 생기게 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우리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이런 데 가서 강의를 하면 보통 800만 원, 1000만 원 받습니다. 왜 그렇게 주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 800명 모여 있으면 1인당 10,000원씩 계산해서 800만 원 주는 거예요. 1000명 모이면 1000만 원이고 500명 모였으면 500만 원 줍니다. 보통 가면은 그런 사람들은 보통 1000명씩 1500명씩 이런 모아놓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그 강의를 들어야 그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아요. 세제 혜택을 받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덜 받기 때문에 정부에서부터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강의를 아주 그거는 피상적으로 간단하게 하는 강의지만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깊게 올릴 강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면은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피와 살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햇볕을 맞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햇볕을 맞게 되면은 이 햇볕 속에 그 자외선이라는 게 있어요. 자외선 아시죠? 네. 자외선이 자외선 A와 B와 C가 있는데 뭐 다른 거 다 G하고 B라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 피부 속에 그 진피 속에 비타민 D를 만들어내는 세포가 있어요. 이런 세포에 의해 가지고 자외선을 가지고 비타민 D3를 만들어내는데 이 비타민 D3는 수용성입니다. 수용성.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용성이 있어야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들어가는 비타민 D3.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들 연어나 대구나 기타 뭐 소간이나 돼지간이나 간에 들어있는 것들은 지용성입니다. 지용성.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이 기름을 녹이는 여러 가지 효소들이 덜 만들어집니다. 젊을 때는 모든 기름이 들어가면 쉽게 소화가 되어서 흡수가 되는데 나이가 들면은 이런 기름들은 소화가 덜 되고 거의 똥으로 배설돼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1000만원짜리 기름을 좋은 걸 먹어도 허브 오일을 먹어도 레몬 오일이다 뭐 프랑켄시스다 그다음에 뭐 기타 여러 가지 오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걸 먹어도 그게 몸에 들어가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게 아니라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돈 비싼 걸 사서 먹으려고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우리 몸에서 소화가 되도록 해주는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고 100에다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홍삼 비싼 거 먹어봐야 헌일입니다. 여러분. 홍삼을 100만원짜리 먹으면 여러분들 흡수되는 게 얼마 되는지 아세요? 현재 대한민국의 기준 가지고는 많이 흡수되면 6% 정도 흡수됩니다. 6%. 100만원씩 먹으면 6만원만 흡수되고 나머지 94만원은 배설돼 버립니다.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실크 아미노산 들어보셨죠? 실크 호르몬에 여러 가지 많이 들어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들도 흡수를 하면 그것도 6% 정도밖에 흡수가 안 됩니다. 이런 것들 왜 비싼 돈 주고 사먹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지키려면은 이런 것들이 몸에 들어가서 제대로 흡수가 되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즉 여러분들이 돈을 적게 쓰고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 강사들이 와가지고 체조를 했는데 그 체조를 하실 때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은 이 행동을 크게 하시라는 거예요. 기왕 말을 할 때 목소리를 크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건강에 도움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햇빛을 맞아라. 햇빛을 맞아서 생기는 덕은 햇빛을 맞지 않고 생기는 손보다도 훨씬 강하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두 번째는 물을 많이 먹어라. 물을 많이 먹어야 여러분들 건강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주름이 생기는 건 뭐 때문에 주름이 생겨요? 수분이 부족해서 수분이 빠져나가서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물을 많이 먹는다고 이 피부 속에 주름이 물이 많이 잠겨 있는 건 아닙니다. 잠겨있게 하려면 여기에 물이 잠겨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다 복합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걸 하지 않고 물을 많이 먹으면 조금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 자체의 효과는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물을 많이 먹으면 이제 혈압을 낮춰주고 두 번째는 영양을 전달을 잘해주고 그 다음에 체온을 조절해주고 여러 가지 이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물을 많이 먹으면 나 자다가 일어나 나와서 오줌을 자꾸 넣어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야. 근데 저는 얘기를 합니다. 물을 많이 먹고 자다가 일어나서 오줌을 누러 가는 게 중요하냐 물을 많이 먹고 건강에 중요하냐 그죠? 많이 먹고 건강한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잠에 좀 덜 자고 다음에 잠이 올 때 또 좀 졸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물이 많이 드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몸만 전달하고 그다음 세 번째는 산소를 많이 마셔야 됩니다. 산소. 여기에 체조도 사실은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산소를 마시는 것도 하나의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체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노래하는 것도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하는 줄 알지만은 이 배에 힘을 줘가지고 이 산소를 흡입해가면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 건강에 좋은 거예요. 이 노래도 상당히 이 건강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하나의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래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노래하러 가면은 음정이 맞출 수가 없어요. 음정을 몰라요. 박자도 못 맞춰. 그래가지고 그냥 안만 쓰고 그냥 노래 끝나니까 노래하면 다른 사람이 분위기가 깨지기 때문에 제가 노래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듣는 게 있어가지고 노래방 가면은 그냥 몰라도 그냥 막 내 나름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면 즐거워지고 그러면 또 엔도핀이 생기고 그러면 건강해지고 하여튼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 건강에 좋기 때문에 일단 행동하시는 거는 건강하게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소를 많이 마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허리가 잘렸습니다.
뭐 교통사고 때 허리가 잘려서 죽어요, 안 죽어요? 좋아요. 죽어요? 예, 죽습니다. 근데 죽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허리가 잘려서 죽는 게 아니고 피가 많이 흘러서 피 속에 있는 산소가 뇌에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뇌의 산소 부족으로 죽는 거예요. 여기가 아무리 잘려도 산소가 많이 공급되면 안 죽어요. 우리가 사망 진단을 낼 때 폐가 뛰나 안 뛰나, 심장이 뛰나 안 뛰나 가지고 사망 진단을 냅니다. 결과적으로 폐가 뛰어야 산소를 치환을 해서 뇌에 공급을 해서 건강해지니까 안 죽는다고 판단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이 심장이 뛰어야 또 피를 갖다서 피를 통해서 이 산소를 공급하니까 안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려면 산소를 많이 마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염증이 뭔가 하면은 하나의 산화 현상인데, 염증이 산소를 많이 마시면 염증이 줄어듭니다. 염증이 줄어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산소를 많이 마셔라. 그래서 햇볕과 물과 산소를 많이 마시는 것이 건강상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는 하나님이 준 공짜입니다. 하나님이 준 공짜. 그 다음에 인간이 하는 공짜는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운동입니다, 운동. 운동이라고 해서 연세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 달리기를 하고, 육지를 들고, 막 농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뼈가 부러져가지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니까 자기 체력에 맞는 정도의 운동을 하는 겁니다. 체력에 맞는 운동. 제가 여기서 지나가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멀쩡한 사람인데 여자분인데 기부술을 하고 다녀요. 그거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 지나가다 밤에 어두워가지고 톡 튀어나오는데 모르고 걸려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넘어졌냐 물어보니까 그냥 이 어두워서 안 보여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합니다. 사장님은 안 보여서 넘어지는 건 맞지만 결과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리의 근육이 힘이 약해져서 넘어져서 부러진 거예요. 또 여러분의 나이가 들어가지고 뼈 속이 허해가지고 뼈가 허해서 부러진 겁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그렇게만 핑계를 대지 말고 뼈가 튼튼하도록 근육에 힘을 기르도록 그렇게 해주는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걸 하지 않고 내가 건강하게 여생을 마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서 여러분들 고관절이 고장이 나면 걷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고관절의 근육은 급속도로 약화가 돼가지고 와해가 돼서 나중에는 낫고 나면 힘에서 걷지를 못해요. 여기 주위에 고관절이 너무 부러져가지고 입원해가지고 6개월씩, 2년씩, 3년씩 이래 있다가 일어나서 다니면은 못 걷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에 칼에다가 수술해가지고 음식을 넣지를 못하는데 수술해가지고 묽은 음식을 입을 위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위에 넘어지는 이걸 삼키는 운동 근육이 약화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삼키지를 못해요. 이걸 소위 복기를 끊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거 가래다를 하더라도 이 환자는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은 이거로라도 계속 씹는 운동을 반복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걸 의사들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가급적이 자기들 그냥 이렇게 꼽아서 넣기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몰라서 사실 자기 건강을 못 지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걸 생활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절대 중요한 것은 운동을 해라는 겁니다. 운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옛날에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스트레스가 뭔지 몰랐어요. 스트레스가 뭔지 몰랐어요. 내가 돈이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돈을 1,000만 원 빌렸습니다. 근데 내가 돈 빌릴 때 아주 친한 사람한테 빌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돈이 없어. 근데 친한 친구가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빌려서 돈을 내한테 보내줬어.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친구가 돈을 달라고 하니까 자기도 답답하니까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또 이 친구한테 하루에도 4-5번씩 10번씩 돈 달라고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돈 빌린 사람은 못 갚는 사람은 내가 마음이 여린 사람은 이렇게 들으면은 이걸 마음속에다 넣고 하루 종일 이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입니다.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저는 항상 강의할 때 이렇게 들으면은 이렇게 바로 흘려라 이렇게 강의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돈을 떼먹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돈 떼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돈을 떼먹는 건 아니지만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교육을 받고 운동을 하셔야 돼요. 이 스트레스를 없애는 운동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단학이나 명상이나 기도원이나 뭐 수영에 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방법. 그런 것들 다 상업적으로 사용하는데 여러분들 모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어떻게 없앨 것이냐 이런 걸 생각을 안 해보셨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건강하려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해라. 만약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부실피질에서 나오는데 이 호르몬이 여러분들 건강을 활성산소로 작용을 해서 많이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왕성한 성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연령들이 보면은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멘스가 끊어져서 이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또 성욕이 덜 생깁니다. 이게 여러분들 프로이드 심리학에 보면은 리비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리비도는 성욕이라는 겁니다. 성감이라는 거예요. 리비도는 프로이드는 얘기하기를 리비도가 강해야 오래 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욕이 없으면 일찍 죽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일찍 죽는가 하면은 성욕이 생기면은 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엔돌핀이나 다이도핀이나 그 다음에 옥시토신이나 세로토닌 이런 호르몬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활성산소를 없애는 중요한 항산화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건강을 지키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은 하지 않는 사람보다 평균 현대 의학은 9년 정도 일찍 죽는다고 하는 사람은 일찍 오래 산다는 거예요. 9년 정도 오래 산다는 뜻은 뭔가 하면은 그만큼 병이 없이 오래 산다는 뜻이에요. 섹스를 함으로라도 오래 사는 뜻이 아니고 섹스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지키는 저걸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래 산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멘스가 끊어져도 리비도를 강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제가 미국을 갔는데 어떤 나이 많은 저보다 나이가 한 2~3살 많은 사람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 여자분이 처음에는 사무쓰고 하니까 대충적으로 얼굴 색에는 인사를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꾸 얼굴이 익어졌어요. 근데 나는 동양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좀 쭈삣쭈삣한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분을 보면 이렇게 포옹을 못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여자가 내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화를 내가지고 통역을 시켜서. 아니, 당신은 나를 무시하냐 이거야. 아니 왜 그러냐고. 왜 나를 무시하고 포옹당하고 그러냐고 그러는 거예요. 외국이라는 나라는요, 몰라서 그렇지 이런 게 전부 다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이게 공자 교육이 잘못돼서 성경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냥 여자만 보면 음식을 보면 가늠한다고 이런 것만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게 세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여자와 남자를 만들어 놓은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 특히 폐해가 여자와 남자를 만들어 놓은 이유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자와 남자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섹스를 해서 병이 없이 건강하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물론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너무 얘기가 과합니까? 절대 안 과합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과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는 이 리비도를 많이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야동을 보내시면 야동을 보셔야 돼요. 야동이 여러분들 그 국민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야동을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 리비도가 생깁니다. 절대 어떤 사람은 나무도 보내면 막 화를 내고 하는데 저는 참 좀 한심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야동 보는 걸 생활하셔야 돼요. 이것이 현대 문명이 만드는 우리한테 이익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있는 문자 세 가지, 인간이 할 수 있는 문자 세 가지를 하거든요. 제가 오늘 설명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건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나와 있어요. 그럼 건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세 가지를 근본적으로 하는 것은 건강에 여러분들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건강은 자동적으로 좋아집니다. 이것이 아무리 이런 걸 하더라도 여러분들 먹는 음식을 조절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따 이런 걸 하지 않으면 몸에 들어가서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트럼성 동맥경화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트럼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동맥경화는 들어보셨잖아요. 네. 동맥이 경화가 되어 딱딱해서 동맥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혈압이 높아져가지고 이 심장마비로 그거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트럼성 동맥경화는 치료하는 물질이 뭔가 하면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필수 아미노산 중에 메치오닉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건 좀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 듣고만 지나가세요. 메치오닉 물질이라는 게 있는데 이 메치오닉 물질이 들어가야 아트럼성 동맥경화를 치료하는 물질이 우리 몸속에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아트럼성 동맥경화가 생겼을 때 메치오닉을 먹지 않으면 아트럼성 동맥경화는 절대 치료가 안 됩니다. 한 가지 예만 들은 거예요. 한 가지 예만 들었는데 모든 우리 몸 인체의 병들은 다 이런 식으로 메커니즘이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음식을 고루고루 먹으라는 겁니다. 모든 음식에 들어가 있는 이 아미노산들 원료 물질을 고루고루 먹어서 아트럼성 동맥경화를 치료하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아트럼성 동맥경화가 들어가 치료하는 물질이 제일 첫 기본 물질이 뭔가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메치오닉 하는 물질이에요. 이 필수 아미노산 하는 물질인데 이 물질이 있어야 아트럼성 동맥경화를 치료하는 거예요. 예를 든 겁니다. 모든 병은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 당뇨가 생겼어. 혈압이 높아. 그 다음에 기타 병이 왔어.
이런 것들 치료되려면 거기에 치료하는 근본적인 물질들을 여러분들 먹어주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의사들이 얘기 안 합니다.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얘기하면 환자가 덜 생기는데. 이해하시죠?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 정부에서는 뭔가 하면은 이렇게 강의하면은 정부의 환자들이 병이 덜 생기니까 국민의 세금이 덜 나가고 의료비가 덜 나가니까 환자들이 없으니까 국민 건강이 좋으니까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국가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은 나라에서 자꾸 우리 같은 사람한테 강의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은 의사들은 나보고 죽일 놈 살릴 놈 그럽니다. 왜? 니 자꾸 그걸 강의해가지고 환자들이 자꾸 덜 생기면 우리 먹고 뭐 먹고 살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사회는 이익 보는 사람이 있으면 손해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 생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탓하지는 말자 이거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 자체에 덕이 되도록만 행동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시고 건강에 도움을 좀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 메치오닌을 먹고 아테르는 동맥경화를 치료하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메치오닌을 먹어도 메치오닌 자체만 먹고 거기에 보조해주는 물질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들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편식을 하는 걸 고루고루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질이 좋아주는 물질이 뭔가 하면 우리가 영양 보충제라고 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비타민 B6나 B9입니다. 비타민 B6나 B9은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물질입니다. 비타민 B12 역시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이 산소황, 그 트리플 2SH라고 하는 물질 속에 들어있는 산소황이 또 중요합니다. 이 산소황이 없으면은 모든 식품에 들어가 있는 영양분들을 다른 걸로 조합시켜주는 역할을 못합니다. 이 산소황이 이걸 고리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조직을 이 세포를 결체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은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산소황은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지구상에 살아있는 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한테 다 넣어놨습니다. 특히 많이 넣어놓은 것이 마늘. 아시죠? 양파, 겨자, 카레, 생강, 계피. 이와 같이 톡 쏘는 음식. 그 다음에 자극성이 있는 음식.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황색의 음식. 적색의 음식. 이와 같은 음식을 먹게 되면은 그 산소황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마늘 먹으면 그 마늘에 생으로 보면 독성이 있어요. 그거 잘 못 먹습니다. 길속에 여러분들 마늘 먹었다가 큰일 납니다. 대골대골 굽습니다. 아파서. 위를 자극해서. 그래서 마늘은 살짝 익혀라. 익히면은 그 독이 파괴가 됩니다. 이 속을 썩게 하는 독이 파괴가 돼서 그걸 먹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은행 있잖아요. 은행도 여러분들 보통 많이 먹으면 또 부작용이 있잖아요. 여러분 브라질 너트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브라질 너트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게 아주 세레늄의 덩어리입니다. 근데 그걸 많이 먹으면 하루에 2개, 3개 이상 먹으면 셀레노리스라는 그 병이 걸려요. 그 셀레늄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이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적당하게 먹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모르면은 이 맛이 있으니까 막 끊임없이 먹는 거야. 그러면 먹는 것보다 손해가 더 생겨요.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모든 건 할 때 편식을 하지 마라.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껴같이 6가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산소황이라는 것은 무엇을 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산소황. 이 산소황이 제일 처음에 발견된 것이 어디서 발견됐는가 하면은 이 미국의 그 크라운 젤더바라는 그 펄프 공장이 있어요. 거기에 뭡니까 이거 펄프 공장이 펄프를 만들려면은 침접수 소나무나 전나무나 잣나무를 삶아요. 삶아가지고 그 생기는 그 물질 가지고 이 부산물로서 되는데 거기에 공장에 근무하는 이 사람들이 당뇨가 없어지고 혈압이 좋아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무좀까지 없어지고 심지어는 기생충까지 없어진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른 회사에서도 일을 하면은 산업병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근데 여기는 산업병이 안 생기고 일하는 인부들이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연구를 한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식물성 식이유황 MSM 산소황이 들어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산소황은 모든 마늘이나 양파나 겨자나 카레나 이 속에 다 넣어놨어요. 그걸 우리가 들어있는 물질을 우리가 메칠설포닌 메탄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이걸 우리가 부르기 좋게 되면 산소황이라는 이름을 짓는 거예요. 이걸 드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건강에서 좋아져서 여러 가지 아미노산을 만들어주는 고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걸 먹으면은 이 제품 질병이 생기는 것이 좋아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와 같이 이걸 먹지 않으면은 아무리 경천동작 원료를 먹어도 안에 있는 제품을, 병을 치료하는 물질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제가 하도 여러분들 이해를 잘 못해서 제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 자동차가 보면은 그 한 5,000가지 이상의 부품들이 모여서 하나의 차가 됩니다. 그 자동차가 그냥 자동차가 되나요? 플라스틱도 있어야 되고, 유리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핸들도 있어야 되고, 쇠도 들어가고, 별의별 게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것들이 아무리 원료가 있어도, 이걸 종합해주는, 결제해주는 물질이 있어야 돼. 그게 볼트와 너트예요. 이 산소황은 자동차의 볼트, 너트 역할을 해주는 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산소황이 부족하면은, 아무리 쇠가 있고, 유리가 있고 해도, 바퀴가 있어도 결제를 못하니까 자동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산소황을 드셔야 되는 것이 굉장히 건강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산소황의 주 역할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해독입니다. 해독. 제가 칠판을 좀 쓸게요. 제가 말이 빠르고 글자가 좀 빨라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산소황은 주 역할이 뭔가 하면은 첫째는 해독입니다. 해독. 여러분들 농약이 독이에요, 아니에요? 독이죠.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시금치나 상추를 먹고 들어가 있는 그 수온이나 납도 독이죠. 그래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생기는데 스트레스 호르몬도 내 몸에서 작용을 하고 남으면 이것이 독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도 독이에요. 여러분들 음식을 먹고 세포 속에 포도당으로 만들어져서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신진대사를 합니다. 그 신진대사를 한 결과로 힘과 열이 만들어져요. 힘과 열이 만들어지고 나서 생기는 노폐물, 이걸 우리가 노폐물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젖산이라고 해요. 젖산. 산에 안 댕기다가 산에 올라가면 다리가 막 버거해가지고 2~3일씩 힘이 들어간 사람 있잖아요. 이게 젖산이 빨리 빠져나가지 않고 세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젖산이 있기 때문에 겁니다. 이 젖산도 독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독인데 이런 것들을 빼주는 것이 뭐냐 이거죠. 우리가 노원에 가서 설명을 듣고 알로에 가서 설명 듣고 키토산 가서 설명 들으면 우리 제품을 먹으면 해독을 한다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해독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이 산소황을 몰라서 하는 거예요. 다 노원이나 알로에나 키토산이나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산소황 때문에 해독이 되는 거예요. 산소황이 해독하려면 우리 과학적으로 설프 하이드릴 기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유황이고 이거는 수소입니다. 수소. 요런 이 기가 있는데 이 기를 우리가 유기라고 OH가 유기고 요런 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영어로 티올기라고 해요. 티올기. 티올기가 있어야 해독이 되는 거예요. 즉 여기에 H가 떨어져 나오고 여기에 농약이 붙으면은 그 다음에 이것이 세포 속에 있다가 빠져나와서 오줌으로 나오면 빠져나가니까 농약이 없어지니까 해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포 속에 우리가 시금치를 먹으면 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원이 들어가는데 수원이 한번 들어오면 중금속이라서 몸에 빠져나가질 않아. 그럼 이걸 어떻게 뺄 거냐 이거죠. 중금속을 빼주지 않으면 이 농약이 들어가가지고 세포를 자꾸 망가뜨리기 때문에 우리 몸은 급격히 노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빼줘야 돼. 우리는 자기도 몰랐지만 모든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 속에 들어있는 물질로 인해가지고 이 농약이나 수원이나 이게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지만. 근데 이걸 많이 먹고 이 빼주는 역할을 해주는 물질을 잘 먹지 않으면 여러분의 노화는 빨리 진행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젊게 사는데 어떤 사람은 피부가 힘들어지고 일찍 죽는 사람들은 그런 걸 빼주지 않는 일을, 빼주는 일을 잘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빼주는 사람은 굉장히 나이에 비해서 비교적 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건강에 중요한 건데 의사들은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설프 하이드로기라는 게 있어서 해독을 해주는 거다. 이것이 산소황의 산소황 전체가 이걸로 보시면 돼요. 산소황 전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해독이고, 두 번째는 산소황을 드시게 되면은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에너지. 에너지가 생기는데 이 에너지는 어떻게 생기느냐 이거죠. 에너지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제가 이게 당뇨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당뇨를 제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당뇨 걱정하시죠? 걱정해요 안 해요? 해요. 죄송하지만 당뇨 수치가 있다고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괜찮아요. 아픈 건 얘기해도 돼. 아, 굉장히 건강하시네. 여러분들 당뇨를 의심하면은, 걱정을 하면은, 당뇨가 생기지 않도록 행동을 해줘야 돼요.
왜 당뇨를 걱정을 하면서 병원에 가서 당뇨 약만 먹고 그렇게 하냐 이거죠. 저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몸은 자기 방어 능력이라는 게 있어서 자기 방어 능력 때문에 당뇨가 생기지 않도록 다 원래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어릴 때 당뇨가 있어요, 없어요? 물론 소아당뇨는 물론 있지만 그건 특별한 경우고 당뇨는 어릴 때부터 생기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세포가 노화가 돼가지고 당뇨는 자동적으로 생기니까 나이가 60, 70이 되면 당뇨는 어느 정도 다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 현상입니다. 근데 병원에 가면 나이가 60 된 사람이 70 된 사람이 당뇨 수치가 140이다. 이 가면 막 당뇨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겁을 줍니다. 그렇게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나이 60, 70에 당뇨수 140은 당뇨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연적으로 생기는 현상이에요. 왜 여러분들 그걸 걱정을 하시냐고. 당뇨가 안 생기는 게 오히려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 당뇨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세포 심리에서 잘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걸 당뇨를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라는 것은 제가 잘 들으세요. 이제 제가 저 당뇨를 설명드리는 건데 제가 세포를 갖다가 보통 보면은 여기는 더 못 돌아서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세포는 인간의 몸속에 한 100쪽에 있다고 설명을 들으셨죠?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60쪽에서 100쪽이 있다고. 그렇지. 아유, 우리 사장님도 전문가시네.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자기 몸무게에다가 킬로그램을 빼고 조자를 붙이면 세포의 숫자입니다. 요거 숫자 세리는 방법은 따로 있지만 그거는 여러분들 너무 전문적이라 아실 필요는 없고 내가 몸무게가 60kg 같으면 내 세포의 숫자는 60조개 정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60조개. 내가 50kg이면 50조개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자기의 세포의 숫자입니다. 그럼 세포는 뭔가 하면 우리 인체의 몸을 구성하는 아주 기본적인 물질입니다. 물질. 세포가 건강해야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돼. 조직이 모여서 되고 조직이 모여서 자꾸 있는 것이 여러분들 장기입니다. 장기. 뭐 눈도 장기고 코도 장기고 그 다음에 뭐 심장 뭡니까 이 간장 대장 이런 것들이 다 장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럼 장기가 건강해지면 자연히 우리 몸도 건강해지잖아요. 그래서 세포가 건강해지는 것이 우리 몸을 건강해지는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원리. 그럼 어떻게 여러분이 세포를 건강하게 해주냐 이거죠. 세포를 건강하게 해주지 않고 그냥 뭐 좋은 것만 먹고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건강해지나요? 여러분들 식도락가들은 좋은 음식만 먹다 보니까 영양의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식도락가들은 일찍 죽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좋은 거 음식 좋은 거 먹지 마세요. 회 좋아한다고 막 회만 자꾸 먹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운동 좋아한다고 운동만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 일찍 죽어요. 운동 안 하는 사람도 일찍 죽습니다. 제가 하는 이 운동이라는 것은 열기를 한다든지 달리기를 한다든지 내쉬기를 한다든지 막 몸에 격격하게 산소를 부족하게 하는 운동들. 무산소 운동, 소위 힘을 딱 멈추고 하는 운동들은 전부 무산소 운동입니다. 이런 운동을 오래 하면 몸에 해롭다는 거죠. 근육은 비록 거기에 대해서 발달해가지고 돈은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몸은 망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산소 운동을 해라. 산소를 마시면서 근육을 건강해지는 운동을 하시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이 세포가 있는데 세포에는 문이 있습니다. 문. 이 세포의 문은 우리가 인슐린 수용체라고 그래. 인슐린 리셉터라고 그래가지고 문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저는 자물쇠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당뇨 설명하는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세포의 문을 여는 것이 열쇠입니다. 열쇠. 이거 제가 자물쇠라고 그랬어요. 열쇠가 있어야 되잖아요. 열쇠. 열쇠는 우리가 얘기하는 인슐린입니다. 인슐린 다 들어보셨죠? 네. 인슐린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췌장에서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는 맞아요. 근데 췌장이 어느 날 고장이 나서 나이가 15살 먹은 애가 췌장이 고장이 나가지고 인슐린을 못 만들어내. 그러면 인슐린을 못 만들어내니까 인슐린이 없어서 세포의 문을 열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 소화가 돼가지고 이 소장에 내려가서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흡수가 돼가지고 이 간에 가서 이까지 변형을 해서 포도당으로 바뀌어가지고 이 소장에서 포도당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말이 잘못됐는데 간에 가서 포도당으로 바뀌는 거예요. 간에 가서 포도당으로 바뀌어가지고 숨을 심장으로 보내서 폐로 보내서 폐에 있는 산소를 가져와가지고 그 다음에 물을 먹어서 물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영양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산소황하고 이런 걸 갖다 결합을 시켜서 심장에 펌프질을 해서 혈관을 통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주면은 인슐린이 와가지고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인슐린이 없다면은 이런 걸 아무리 먹어도 인슐린 문을 열지 못하니까
포도당이 안에서 소화가 안 되고 다 배설돼 버리는 거야. 이걸 우리가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당뇨라고 해요. 왜? 사용되지를 않고 오줌에 당이 나왔다고 당뇨라고 하는 거야. 당뇨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병이 아닙니다. 당뇨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현상. 근데 하도 많으니까 당뇨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뇨는 병이 아니고 하나의 정상입니다. 정상. 여러분들 당뇨를 치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아, 저분은 그냥 마음이 싹 트네, 그냥. 우리 좀 만나서 얘기 좀 합시다. 당뇨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당뇨는 여러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왜 치료할 수 있는가 하면은, 당뇨의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해가지고, 그 대증을 처리하면 치료할 수 있어요. 근데 병원에 가면은 당뇨병을 보면 당뇨의 원인이 수천, 수만 가지인데, 그걸 판단을 안 하고 그냥 당뇨약, 인슐린만 주는 거야. 그거 치료됩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 치료 안 됩니다. 당뇨 증상은 없어질지 모르지만은 그 당뇨병은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당뇨. 여러분들 만약에 약만 의존해가지고 있다가 여러분들 크루즈를 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여행을 가다가 크루즈가 난파가 돼가지고 무인도에 가서 살아요. 그럼 당뇨 인슐린 맞는 사람 주머니 찬 사람이 인슐린 그걸 어디서 구해요?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죽어야 돼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를 말하는 겁니다. 내 몸에서 스스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활동을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것인데, 하여튼 이와 같은 작용을 하는 것이 인슐린인데, 인슐린은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 자가 면역 질환이 뭔지 아세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항문을 가지고 인식을 하지 않고 내 몸에 있는 어떤 상태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바깥에서 들어온 적군이라고 생각을 인식을 해가지고 뇌에서 지시가 내려가가지고 반대군을 면역세포를 막 활성화시켜서 공격을 해라 해가지고 지시하는 것이 자가면역질환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 건선 아시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뭐 당뇨 이런 건 대표적인 자가면역질환입니다. 여러분들 건선이 걸려가지고 계속 고통이 생기는데 이 내용을 알면은 건선 같은 건 병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쉽게 고칠 수가 있어요. 의사들은 그냥 약만 처방해주고 대증용품만 하니까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뭐 남편분이나 자제분이 또 의사인데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나보고 쳐들어와가지고 나보고 뭐라 하면 안 되니까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정부에서부터 여러분들 예방약적으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강의를 하라고 했는 거기 때문에 원리 원칙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건선은 이 피부가 수포가 생겨가지고 그것이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비늘같이 떨어지는 게 건선이에요. 예, 그게 자가면역질환입니다. 이런 건선에는 이 산소항이 기가 막히게 달렸습니다. 건선. 여러분들 대상포진 아시죠? 네. 대상포진 옛날에 그 수두 이런 걸 앓은 사람들이 그 면역 항체가 형성해 있다가 내 면역이 어느 날 떨어졌을 때 이것이 발병을 하는 것이 대상포진입니다. 대상포진의 그 균은 뭘 먹고 자라는가 하면 신경의 뉴런 세포를 신경세포를 갉아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을 타고 번져가기 때문에 그 신경 따라가는 띠로 따라서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대상포진입니다. 대상포진이 그 신경에 염증이 갉아먹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대상포진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러면 대상포진 같은 것들도 이 산소항이 들어가면은 일도 없습니다. 일도 없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면요, 우리 학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의학이 여러분들 과학입니까? 의학이 과학이에요? 우리 잘 아시는 아니요. 의학은 과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의학은 과학으로 생각하지만 물론 과학은 맞지만은 과학이 아니에요. 의학은 임상학입니다. 임상. 얼마나 임상이 잘 나오느냐? 체험합니다. 체험. 얼마나 체험이 잘 나오느냐? 이걸 통계적으로 만든 통계학입니다. 통계학. 여러분들 그 의학을 여러분들 과학으로 생각하시면 물론 과학은 맞기는 맞지만은 엄격하게 말하면은 이 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계학이라는 거예요. 즉 어떤 사람은 이걸 먹으면 몸에 좋은 반응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먹어도 반응이 안 나와. 그러면 의학이 잘못된 거잖아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의학은 여러분들이 과학이 아니고 통계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이걸 먹고 몸에 좋은 반응이 났으면 다른 사람들 다 좋은 반응이 나느냐?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내가 생활하는 환경이나 그 다음에 내가 자라온 습성이나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운동량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병상이 다 달리나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시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서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당뇨를 설명하는데 인슐린이 생산이 안 되니까 인슐린만 만들어서 넣어주면은 이 세포의 문이 열리잖아요. 근데 이 학자들의 얘기가 보통 한 세포에는
뭡니까, 세포의 문이 몇 개 있다고 하는 거는 약간 2,000개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학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3,000개, 어떤 사람은 뭐 1,500개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든 간에 세포에는 세포의 문이 있다는 겁니다. 문이 열려야 인슐린이 열어가지고 영양분이 들어가서 세포 속에 들어가면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공장이 있어요, 공장. 미토콘드리아 얘기 들어보셨죠? 네. 이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미토콘드리아가 안에 들어가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열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공장. 힘과 열을 만들어내는 공장. 근데 나이가 들면은 이 세포 속에 농약이 들어가서 자리 잡고 안 나가. 수원이 들어가서 자리 잡고 안 나갑니다. 납이 안 나갑니다. 기타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있으면 이 미토콘드리아가 원래는 태어날 때 보통 한 3,000개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이 3,000개. 이것도 숫자가 다 학자마다 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금 3,000개 있다고 하는데 나이가 어릴 때에 15살, 20살 정도 되면은 이 3,000개가 가동을 잘 합니다. 자,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40이 되면은 이 3,000개 숫자가 2,800개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이가 좀 들어가면 2,500개로 줄고, 나이가 들어가면 2,000개로 줄고, 이렇게 자꾸 줄어가는 거야,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그러면 이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 속에 포도당이 있다고 그랬어요, 포도당. 포도당은 하나의 당입니다, 당. 이 당분인데, 여러분들 아이들은 이 설탕이나 이런 걸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여러분들 단 걸 많이 먹으면 사실 질병이 옵니다. 그래서 나이가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여러분들 당을 가급적 덜 먹는 게 좋아요. 이해하시죠? 근데 여러분들 식당에 가면은 그 사탕 파는 사람들 세뇌가 되어가지고 식당에 가면은 입이 찝찝하니까 그냥 입가심 하라고 설탕 나눠줍니다. 그럼 자기도 생각 없이 설탕을 집어 먹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예. 앞으로 그건 여러분들 드시지 마세요. 그거는 장사적으로 그냥 해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만 나빠지는 거예요. 왜?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단백질을 통해가지고 탄수화물을 통해가지고 당이 많이 들어가는데 왜 설탕을 또 먹냐고. 여러분들 앞으로는 사탕 절대 묻지 마세요. 네. 지나가다가 여기 보면 존다고 해가지고 뭐 옆에 있는 사람이 사탕 줘가지고 깨우는데 특히 교회 가면 많이 그래요. 여러분들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찔러가지고 뭐 발을 누가 찌르는데 해가지고 깨게 만들어야지 설탕을 줘가지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다만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들 많이 먹으면 안 되고, 나이가 40, 50 넘어가면서 여러분 밀가루도 적게 먹어야 돼요. 이래되면 밀가루 파는 사람들은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왜 밀가루를 적게 먹으라고 한다면은 밀가루 속에는 글루텐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글루텐이 뭔가 하면 여러분들 쫀득쫀득하게 해주는 물질이야. 감자 전분하고 또 다릅니다. 이런 것이 우리 밀가루를 먹게 되면은 우리 몸 속에 이 대장이나 소장 속에 가면 이와 같이 대장이 크게 보면은 여기 대장이 우리는 그냥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대장의 근육 막이 돼 있는데 여기에 또 이렇게 막이 또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요걸 우리가 축색돌기라고 그래요. 축색돌기. 이 축색돌기에서 영양분을 섭취를 하는데 나이가 들면은 이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축색돌기가 쏙 들어가는 부분이 갈라져요. 나이가 들면 이렇게 다 사람들이 다 갈라진다고. 갈라진 구멍이 나니까 구멍 속으로 나쁜 것들이 들어가서 소위 말하는 이거 이름을 버뜩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이런 증후군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밀가루를 먹으면 글루텐이 이리 들어가가지고 질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가 들 때는 밀가루를 가급적이면 적게 먹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런데 왜 서양 사람은 밀가루를 주식인데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 사람들은 밀가루에 대해서 정이 강해져가지고 이 장누수 전문이라고 그래요. 장누수 전문. 장에 구멍이 난다고. 밀가루에 적응이 돼가지고 장누수 증후군이 동양사람보다 훨씬 적어요. 예.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거기에 음식에 맞도록 몸이 변해져 있어. 한국 사람은 이 쌀에 대해서 적응이 돼 있고, 다 나라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장누수 증후군 때문에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밀가루를 적게 먹는 게 좋다는 거죠. 여러분들 밀가루 많이 먹으면요, 꼭 여러분들 질병이 옵니다. 많이 먹는 사람. 이해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했다가 집에 또 밀가루 파는 장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빵 장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제가 또 죽이려면 되는데, 어떻든 간에 그렇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이해하시죠? 네. 밀가루 먹으면 살이 찌는데, 그게 돼요. 아, 그거는 살이 찌는 거는 이제 탄수화물 때문에 그런 거니까, 쌀을 먹거나 밀가루를 먹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탄수화물이 하는 역할이 우리 몸속에 칼로리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이 칼로리가 들어가면은 다 소모가 되고 없어져야 되는데, 유감소에서 그 칼로리가 저장이 들어가면은 필요 없는 것이 저장이 돼요. 이걸 소위가 우리가 하는 지방이라고 해요. 지방. 저장되는 지방. 지방은 여러분들 무조건 빼려고 하지 마세요.
지장을 빼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병납니다. 병나, 연세에. 지금 가면은 뭐 우리 아이사 제닉스라고 요새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삼성에 가면은 미국에서 유명한 회사인데. 아이사 제닉스가 뭔가 하면은 몸무게를 3개월 만에 자그마치 200kg를 뺐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물론 그 사람은 몸무게가 엄청나게 한 600kg 된 사람이겠지만, 보면은 막 이렇게 막 살이 쪄가지고 몸 움직이는 사람, 어디에 앉아있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 3개월 보고 200kg를 뺐다는 거예요. 내가 내보고 와서 이거 전문가니까 와서 좀 봐달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보니까 3개월에 200kg 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대사 증후군의 장애를 일으키는 물질이다. 보는 거죠. 단백질 대사 증후군. 증후군의 단백질 대사를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다. 단백질 대사를 장애를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고기는 빠질지 모르지만 다른 단백질 대사가 안 되니까 다른 병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경에 보면 요새 메보라고 또 많이 나와 있어요. 메보 들어보셨죠? 아는 사람 있을 거예요. 메보도 여러분들 학술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모르기 때문에 메보가 들어가면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해가지고 막 그거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잘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게 메보가 세포를 살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세포를 살려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잠자는 세포를 살려준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잠자는 세포가 만약에 몸속에 있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내가 세포 생략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제가 세포를 생각하는데 제가 잠자는 세포가 있다는 얘기를 이때까지 들어본 적도 없고 후에도 들어본 적이 없어. 검증되지 않은 거죠. 그렇지. 검증이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정설을 해야지 가설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것이 막 미국의 ABC 방송에서 막 CNN 방송에서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잠자는 세포가 있다면 우리 몸은 분명히 이것을 갖다가 이물질로 인증을 해가지고 자가 면역 질환이 생겼다는 거잖아. 생겨 있었는데 안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이거죠.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국에다 전문가한테 얘기를 해서 학술적으로 설명 자료를 내한테 보내달라. 제가 불편한 지가 한 달 정도 답이 안 와요. 우리 수소 아시죠? 수소. 수소도 지금 일본에다 연락해서 수소의 학술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해달라니까 저한테 자료가 안 와. 물론 수소가 들어가면 우리 몸속에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 건 맞는데 이것이 들어가서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역할을 한다는 걸 근본적으로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들어가면 여러분 수소가 들어가면은 이 수소라는 것은 H잖아요. H가 들어가면 우리가 몸에 산성화된 걸 알칼리화 시켜주는 역할을 해줘요. 이건 H는 맞습니다. 이런 역할을 해줘요. 이걸 만드는 메커니즘을 어떻게 치더라도 H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소금을 먹게 되면 몸속에 위에 들어가면은 소금이 NaCl이잖아요. 이 변형이 나와야 NA가 CL이 이 소금이에요. 소금. NaCl이 몸에 들어가면 NA가 CL이 우리 몸의 체온에 의해가지고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돼 CL은 염소니까 가스를 통해서 혈관 속으로 들어가고 얘기를 하면서 밖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똥 속에 녹아가지고 똥으로 나갑니다. NA는 소금이야. NA 나트륨이야. 이 나트륨이 들어가서 우리 몸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나트륨이 있어야 소디움, 포타시움 펌프 작용을 하게 만들어서 우리 신진대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나트륨이 있는데 이 CL이 생기면 이 CL하고 몸속에서 피 속에서 나오는 수소가 결합이 돼가지고 HCL에 대해서 이것이 염산이 돼가지고 우리 소화제로 작용합니다. 우리 위산이 이게 염산이에요. 그 CL이 좋잖아요, 이게. 그래서 소금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된 사람은 소화가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실제로 됩니다. 그렇지만 이걸 소금을 많이 먹으면 소금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실이 적게 먹고 생기는 덕보다 훨씬 나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소금을 먹지 말라고 강의하는 거예요. 한국의 정부에서도 저한테 얘기할 때 절대 가면은 소금 먹지 말라고 강의를 해달라고 꼭 이걸 빠뜨리지 말고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좋은 소금도 마찬가지죠. 좋은 소금이라는 뜻은 그 속에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속에 철분이나 여러 가지 들어있다는 뜻이고 그걸 좋은 소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소금은 아무리 좋은 소금이든 이 소금입니다. 비누가 막 피부병이 없어지고 하는데 비누는 아무리 얘기해도 비누입니다. 비누. 여러분들 키토산이 아무리 좋아도 키토산이에요. 블루베리가 아무리 좋아도 블루베리. 쌀이 아무리 좋아도 쌀밖에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떤 데는 소금을 먹어야 아이 절대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내가 좀 소금을 좀 할애를 할게요. 이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한다니까. 우리가 좀 깊게 얘기하면 소금이 NaCl이라고 그랬잖아요. NA는 원래
원자량이 23입니다. 23이 13입니다. 13. 이거는 CL은 33입니다. 13이 이제 33인데 이것이 소금의 원자량이에요. 이 물보다 상당히 무거워요. 무거운데 이 소금이 들어가면은 이 소금의 양이 NA가 분리가 돼가지고 우리 몸속에 NA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하기를 이 NA 양은 하루에 2000mg을 먹지 마라 이렇게 세계보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우리가 먹는 김치나 된장이나 간장이나 기타 요리할 때 쓰는 소금만 가지고 하루에 얼마 먹는지 아세요? 2000mg 이상을 먹지 마라 했는데 우리는 4870을 먹어요. 얼마나 많이 2배 반을 먹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 세뇌가 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요 소금이 들어가면 우리 몸속에 소디움, 포타시움, 풀포 작용을 해서 아까 세포에 맞는 여기에 물건을 넣어주고 빼주고 하는 역할이 소금이 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원래 필요한 인체에 필요한 양보다도 훨씬 많이 먹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들 병이 오고 여러분들 관절은 점점 더 아파지고 혈압은 점점 더 아파지고 당뇨는 점점 생기는 거예요. 소금이 그냥 이 NA가 그냥 빠져나갑니까? NA는 절대 혼자 못 빠져나갑니다. 반드시 칼슘을 대동해가지고 어깨동무 해가 나가야 돼. 결합이 돼가지고 나간다고. 그럼 여러분들 칼슘이 뼈 속에 들어가 있는 칼슘이 빠져나가잖아요. 칼슘은 소금을 많이 먹으면 여러분들 뼈는 점점 골다공증이 돼가는 거예요. 관절은 점점 더 아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이런 걸 모르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소금을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하루에 매주 수요일 날은 국 먹지 않은 운동까지 정부에서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면 국을 먹으면 소금을 그만큼 먹으니까 하루라도 소금을 덜 먹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은 간장, 고추장, 된장 만들 때 그때 소금이 들어가는 좋은 소금을 써라 이런 얘기예요. 예? 꽃소금 말고 화학적인 소금 말고 좋은 소금을 써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인데 그걸 소금은 간장, 된장, 고추장 이런 거 만들 때 김치 만들 때 소금을 일반 나쁜 걸 쓰고 그다음에 다시 소금을 더 먹으라 하는 건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소금은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소디움, 포타시움, 펌프 작용을 했지만 소금이 없으면 영양물이 포도당이 들어가고 나오지는 못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게 해주는데 이 기존 우리가 먹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고 남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소금 얘기하니까 저도 열이 나는데 여러분들 칼슘도 절대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혈압이 높아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혈압을 걱정하면서 왜 여러분들 칼슘을 먹냐고. 칼슘이 들어가면 혈관 속에 칼슘이 벽으로 들어가서 칼슘을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가지고 늘어나지는 않아요. 그 혈압이 높아지는 거야. 만약에 이것이 내 속에 있다가 내가 늘어나지려면 내가 터지면 어떡할 건데? 멸치 먹으면 많이 드시고. 예? 멸치 많이 먹으라 하는데. 그렇지. 그런 멸치. 유기칼슘은 좋아요. 무기칼슘, 산호에서 채취했다, 뭐 조개 껍질을 볶아서 만들었다 이런 것들은 아까같이 비타민 D3가 없으면 절대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이 햇볕을 많이 맞아. 그래서 햇볕을 많이 맞으라고 하는 거예요. 약으로는 먹지 말아요. 그렇죠. 칼슘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 처방 품목입니다. 아무나 처방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아프리카 그 검은 사람들은 햇빛 맨날 맞아가지고 건강하고. 그 사람들은 왜 여러분들 내가 이제 동양 사람, 이제 한국 사람, 미국 사람, 흑인들 설명을 또 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는데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야. 서양 사람이 얼굴이 피부가 하얗고 코가 눈이 쑥 들어가고 코가 왜 나왔느냐? 한국 사람 왜 요 모양으로 생겼느냐? 흑인들 왜 까마냐? 그 이유가 다 있다고. 저기 한마디만 할게요. 예, 물어보세요. 산에 가면 소금나무가 있어요. 소금나무? 네. 예. 그것 갖고 김장하면 저는 돼요. 그래요? 예, 그거는 이제 소금을 먹기 위해서 김장을 하는 거는 방법이니까 그건 알아서 하시고 어떤 특유의 소금의 양은 절대로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그 앞서서 그 얼굴형, 그 코, 그것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하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황에 대해서 중요하니까 예, 칼슘은 중요하니까 설명을 드려야 돼요. 마찬가지 다 소금이죠. 예, 어떤 경우든지 간에 짠 거는 여러분들 드시면 안 돼. 짠 거는 여기 나트륨만 짠 게 아니고 실제로는 맛을 짠 많은 원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금은 절대 여러분들 어떤 경우든지 간에 소금을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젓갈은요? 젓갈. 예, 진짜 소금, 가짜 소금 없이 무조건 소금자 붙었으면 드시지 마시라고. 저는요, 뼈가 지금 스크스크하고 다리 살목 이런 게 아픈 것 같아서요. 예. 3, 4년서부터 TV에서 보니까 칼슘은 산모가 먹어도 괜찮다고 그런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보령대학 가가지고 그 얘기는 칼슘의 양이 적을 경우에
그 칭찬해가지고 해보면 몸에 칼슘 양이 적다 나와요. 그때 그걸 보고 얘기하는 거지. 절대 여러분 칼슘은 일반적으로 멸치나 우유나 이런 데서 먹는 칼슘은 좋아요. 그런 거는 가지고도 충분하고도 남아. 근데 별도로 소금을 칼슘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맵고 짜고 그걸 먹지 말하잖아요. 예. 암 예. 걸린다고. 예.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암도 설명을 지금 할 건데 굉장히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예, 질도가 안 나가네. 어떤 시간에 소금을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지금 당뇨를 설명하는데 이 당뇨가 없으면 체중에서 고장이 나가지고 물을 열지 못하면은 이 포도당이 들어가서 소화가 안 돼가지고 밖으로 나오니까 당뇨라고 얘기를 해. 그렇죠? 이게 당뇨잖아요. 근데 만약에 인슐린이 많이 만들어져서 문을 착 열어주면 포도당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쫙 작용을 해가지고 힘과 신진대사 하는 힘과 열을 많이 만들어내면은 우리 몸이 힘이 많이 생기고 열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힘이 없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바로 이 신진대사가 잘 안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적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포도당의 문이 고장이 나가서 잘 안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생님. 예. 미토콘드리아는요. 네. 모전을 이렇게 엄마를 해서 계속 유전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거는 맞는데 그거는 유전자 속에 세포 속에 다 그렇게 만들어지도록 다 DNA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되는 건 맞아. 미토콘드리아가 좋은 엄마한테서 태어난 딸은 예. 또 미토콘드리아가 좋아서 예. 건강할 것이고 또 그 엄마의 그렇게 건강하다고 활용이 많은데 실제로 자기가 섭정을 잘 하지 못하면은 그 효과가 적어진다는 거죠. 그 자기의 생활하는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산소를 많이 마시고 운동 많이 하고 뭐 하락하는 이유 그런 걸 건강하게 주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블루베리가 좋고 그게 좋아도 여러분들 이 산소항이 부족하면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산소가 무엇을 만들어주는 결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오신 거 보니까 시간이 없으신가 봐. 그래서 교육이 예. 30분까지 했으니까 질문만 찍어주고 예. 35분까지만. 예. 그러고 나서 질문 받겠습니다. 이 당뇨는 뭔가 하면은 바로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만들어져가지고 힘과 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되는데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있으려면은 이런 것들을 빼줘야 돼, 이런 걸 빼주면 공장이 많이 생기잖아요. 운동량이 만약에 쩌리기가 많이 있으면은 미토콘드리아가 적어질 거 아니에요, 공장이. 그러면 힘과 열이 덜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노화라고 해요, 노화. 늙는다. 이것을 바로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늙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많이 빠져주면 우리가 이걸 해독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거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 앞에 유전적으로 많이 생긴다고 하니까 자율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때문에 힘과 열이 생기니까 이게 부족하면은 여러분들 힘이 없는 거예요, 힘. 나이가 들어가지고 뭐 하다 보면은 연세분들이 놀러 가면은 나는 부럽게 애들 보고 놀러 갔다 와, 이렇게 하고 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게 미토콘드리아가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올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야. 근데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어떻게 올리냐고. 이것을 올리는 길은 아무리 운동을 해도 이걸 빼주지 않으면, 이런 걸 빼주지 않으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안 올라가. 이걸 빼주는 게 뭐가 해주냐고. 이거 해독인데 해독을 해주는 것이 황이 한단 말이에요. 지구상의 모든 이 해독을 하는 거는 황이 황밖에 없어요. 황 알면 해독이 안 됩니다. 아니, 어떤 음식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늘전에 양파나 계란이나 카레 다 들어가 있다고.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 먹으면은 효과가 있는데 그걸 많이 먹지는 못하죠. 예. 하여튼 이와 같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황을 갖다 먹는 걸 생활화 하셔야 돼요. 황을 같이 먹으면은 여러분들 노니를 시각청에서 인정하는 걸 예를 들어서 1g만 먹었다 그랬어요. 그렇게 허가를 해줬어. 근데 황을 안 먹으면은 노니가 들어가서 제대로 일을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1g의 효과를 내려면 건강한 어린애들은 1g만 먹어도 제대로 반응을 하는데 이 황이 부족하면은 여러분 5g, 10g을 먹어야 1g 먹는 효과가 나오는, 나이가 들면 그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 황을 적게 먹으면은 많이 먹어야 되니까 돈도 충기나고 그럼 소화시키려니까 여러 가지 장기가 고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황을 많이 먹으면은 이런 것들 성능을 2배 내지 5배 강화를 시키니까 황은 좀 뭡니까? 이런 그 물건을 적게 먹어도 되니까 위도 고생을 덜 해. 간도 고생을 덜 해. 신장도 고생을 덜 해. 돈도 충이 덜 나. 얼마나 좋아요. 굉장히 좋은 물질이 바로 이 산소황입니다. 황을 예. 다 먹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고, 설명을 잘 하셨어. 앞으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산소황은 모든 음식에 하나님이 다 넣어놨습니다. 당, 뭐 고기나 뭐 식물이나 뭐 이 사람이나 살아있는 생태계는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 양이 얼마나 있느냐와 적게 차이만 있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톡 쏘는 음식, 자극성이 있는 음식, 황색의 음식, 적색의 음식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근데 이 산소황은 그렇게 많이 넣어놨는데, 하나님이 넣어놨는데, 유감스럽게도 90도에서 100도로 끓이면은 섭씨 90도에서 100도로 끓이면 파멸에 날아가 버려요. 이것이 문제야. 하나님은 모든 지구상에 있는 생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다 넣어놨는데 인간이 불을 발견해가지고 화식을 할 때부터 인간의 수명이 다 죽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천년을 산다고 되어 있어요. 아담이 936살 살았어요. 노아가 950살 살았어요. 왜 옛날에는 천년씩 살았는데 지금 왜 천년을 못 살아요? 저는 그것이 궁금해서 제가 교회를 나가봤어요. 아직도 발견을 못했습니다. 왜 성경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화식을 하면서 음식 속에 다 넣어놨는데 인간이 불어를 내면 익혀 먹다 보니까 이것이 부족하니까 인간의 수명이 유전자가 변이가 돼가지고 지금은 100살도 못 사는 시대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이 화식을 안 할 수는 없어. 화식을 해.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있고 균도 죽이고 하는 게 좋은데 화식을 하되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추천해가지고 항상 주머니에 넣어 다니면서 먹자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많이 먹게 되면 지금 당장은 우리가 100살을 못 살아. 앞으로 우리 유전자가 계속해서 먹고 자손을 넣고 자손을 넣고 이렇게 자꾸 변하면 앞으로 자손들이 110살을 살게 되고 또 1000년 후에는 120살 살게 되고 또 더 세월이 지나가면 수명이 자꾸 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질문에 있다 지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이와 같은 역할을 했는데 미토콘드리아를 많이 살려야 된다. 이것이 전부 중요한데 미토콘드리아는 제가 3,000개 있다고 그랬어요.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3,000개 있는데 이걸 갖다 빼주는 건 오로지 해독하는 길밖에 없다.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되면 힘과 열이 많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열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가 생기고 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이 이 미토콘드리아가 많기 때문에 막 뛰놀고 막 열이 많이 생기니까 움직이면서 이 체력 소모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뛰노는 걸 여러분 방해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저 손자들 키울 때 애들이 열심히 뛰놀면 뛰놀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산소황을 드시게 되면요 어떤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거 제가 좀 지역적으로 너무 빨리 가는데 여러분들 저 조울증, 우울증, 폐쇄공포증 이런 것들 아시죠? 그 다음 심지어는 정신병, 조현병 이런 것들이 이걸 먹으면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져. 이게 굉장히 너무 건너뛰어 버리는데 바다처럼 넓어지니까 산소를 먹게 되면은 그런 데 대해서 탁월한 역할을 해주고 공부하는 아이들이 이걸 먹게 되면 힘이 많이 생기니까 졸음이 들어. 그래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어. 집중력이 강해져. 아이들한테 좋고 그 다음에 임산부들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못 놓고 임신을 못하는 사람들 남자들 정자 만드는데 엄청나게 강한 역할을 합니다. 산소가 난자를 만드는데 강한 역할을 해주고 난자 정자가 많이 만들어지니까 애들이 쉽게 임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준 선물이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이게 산소망을 하나님이 준 선물이다. 해독의 왕자다. 소염의 왕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당뇨는 설명드렸잖아요.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만들어지면 당이 들어가서 소모가 돼버리고 오줌이 안 나오니까 당뇨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이 인슐린이 만들어지는데 인슐린이 없으면 당뇨가 생기는 당을 우리가 인슐린 얻은형 당뇨라고 그래요. 인슐린 얻어내서 인슐린이 있으면 당뇨가 안 생기고 없으면 당뇨가 생기는 인슐린 얻은형 당뇨예요. 이런 당뇨 인구가 전 당뇨 인구의 한 70%입니다. 대부분의 당뇨가 이 당뇨입니다. 이 당뇨. 그런데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이걸 제1당이라고 이런 당을 제1당이라고 제2당은 제가 여기 열쇠라고 그랬어요. 열쇠. 인슐린이 이렇게 열쇠로 되어 있는데 여기 고장이나 떨어져 나갔어. 그러면 찌그러진 인슐린이야. 그러면 어떨 때는 이 열쇠가 자물쇠가 열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 열려. 요런 당을 가지고 제2당이라고 그러고 어떤 학자들은 1.5당이라고 그래요. 1.5당. 이것도 역시 인슐린에 의존해가지고 당뇨가 되냐 안 되냐 차이야. 그래서 이 당뇨가 많기 때문에 제1당이라고 굉장히 중요하니까 인슐린에 의존 당인데 이 췌장이 고장날 때는 왜 고장이 났느냐? 염증 때문에 고장이 나는 거예요. 염증. 근데 산소황을 먹으면 소염장이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염증을 없애는 것이 여러분 뭐가 없어요? 항생제가 염증을 없애잖아요. 페니실린이 없애잖아요. 근데 이러면 항생제이기 때문에 몸에 들어가면 부작용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인 항생제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프로폴리스예요. 그 프로폴리스는 여러분들
알코올만 높기 때문에 먹으면 술 취할처럼 되니까 힘들어. 술을 먹으면요, 여러분들, 이 면역세포들은 술에 취해가지고 일을 못합니다. 여러분들 염증에서 항생제 먹는 사람 절대 술 먹으면 안 됩니다. 이 부모님 빼고는 막 술 먹는 사람인데 큰일 납니다. 여러분, 골수염 걸리면요, 그 평생 고지리는 못 고칩니다. 겁도 없이 젊은 애들은 막 술을 먹어요. 절대 술 먹어요. 하여튼 이와 같이 염증을 없애는데 이 면역세포가 있는데 면역세포가 술에 의해서 취해가지고 일을 못하니까 절대 여러분들 술 먹으면 안 돼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빼주면 당뇨가 이래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제 3단과 4단이 있어요. 3단과 4단은 인슐린을 마찬가지 게 있어. 물론 잘 있는데, 여기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더하니까, 우리가 이걸 고장이 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즉, 인슐린을 못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예요. 인슐린 비어전연단, 인슐린하고 관계없이 이 세포가 고장이 나가지고 노화가 돼서 이 당뇨를 해결 못하니까 인슐린 비어전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인슐린과 관계없다. 관계없다. 이런 걸 우리가 노인성 당뇨라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얘기해요. 아마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당뇨인데 이런 당뇨가 당뇨 인구가 아주 적지만 노인이 되면 자동적으로 당뇨가 오는 거예요. 이게 안 오면은 노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 아시고 이 당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산소항을 드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해독을 해주니까 자연히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걸 고쳐주니까 자동적으로 인슐린이 와서 역할을 해주고, 또 인슐린이 만들어지는 췌장에 염증이 생겨서 인슐린을 못 만들어내는데 소염작용을 해주니까 염증을 없애주니까 췌장에서 인슐린을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든지 산소항을 드시게 되면 당뇨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먹고 판단치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세포는 생존주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생존주기가 있을 때 이걸 먹고 좋아져야 되는데 다음에 세포가 또 2년 있다가 3년 있다가 생길 때 또 아픈 세포가 생기면 또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들 이걸 먹고 건강이 바로 좋아지기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욕심이 돼.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체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꾸준하게 먹어라 이 말이에요. 꾸준하게 먹어라. 그렇게 되는데 이런 것이 당뇨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혈압은 아시죠? 제가 칼슘을 먹으면은 세포 속에 칼슘이 들어가서 세포를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가지고 늘어나지 않게 당뇨가 오는 거야. 그래서 혈압 강화약이 대부분 칼슘 차단제입니다. 차단제. 여러분 그것도 모르고 칼슘을 자꾸 먹잖아요. 먹어요. 먹어요. 참, 여러분들 그래서 돈 주고 고생하는 거예요. 병만 생기고. 절대 여러분들 칼슘은 많이 먹으면 안 된다. 특히 해조칼슘, 산호칼슘, 인조칼슘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자연적인 칼슘을 먹어도 그것도 남는다. 예. 그 탄산칼슘은 또, 그거는 또 이름이 또 다릅니다. 그 분자 구조가 달라서. 우리가 탄산칼슘, 탄산마그네슘은 달라요. 탄산칼슘이 뭔가 하면 우리 췌장에 올립니다. 췌장에 올려. 탄산칼슘이. 췌장액이 탄산칼슘을 들어있는데, 이 탄산마그네슘은 우리들 겨울에 얼음 녹으라고 뿌리는 게 탄산마그네슘입니다. 예. 그건 나쁜 거고. 탄산칼슘은 좋은 거고. 그거는 일반 이 칼슘하고 또 달라요. 그건 분자 구조가 다릅니다. 그런 설명하면 길고. 어떻게 이제 같이 혈압이나 당뇨에 대해서는 굉장히 산소항이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치매가 걱정이 되잖아요. 예, 치매가 요즘 1위입니다. 암보다 너무 무서운 게 치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치매를 걸리게 되면은 본인이 아픈 거는 관계없는데 간병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력이 떨어져. 그래서 치매가 좋은데 치매는 여러분들 보통 종류를 4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제가 우리 산소항에 대해서 치매에 대해서 정확한 역할을 하는 것을 설명드리는데 우리 이제 5분만 더 주실래요? 한 20분만 더 합시다. 아니. 10분만 시간이 여유로우면 10분만. 치매까지는 하셔야지, 치매. 식사 당시에 이렇게 가시거든요. 그럼 여기서 잠깐 치매만 좀. 예, 치매는 잠깐 5분이라서. 치매는 빨리 할게요. 예, 5분. 예, 치매는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알츠하이머 들어보셨죠? 예. 알츠하이머라는 사람이 발견한 걸 알츠하이머 치매인데 치매 인구의 한 60 내지 80%가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이런 사람은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이 단백질이 뇌의 그 세포, 뇌의 뇌 세포에다가 옆에다 붙어가지고 뇌 세포를 성장을 방해하는 거예요. 작용을 만들어가지고 뇌 세포에 플라그를 형성해요. 플라그 아시죠? 이빨에 그 이상한 찌끄레기들. 이 플라그를 형성해가지고 다른 이상 단백질을 만들어서 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알츠하이머예요, 알츠하이머. 근데 이거는 치료가 잘 안 돼요. 우리 치매는 대부분의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알츠하이머인데 이런 걸 하면은 이게 알츠하이머를 걸리면은 우선은 행동이 잘 부여하고 기억은 잘 하는 것같아요. 심지어는 뭐 자기가 있는 그 정보, 그 다음에 뭐 자기가 난 생일,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잘못 심해지면 못하지고, 나중에 자꾸 이 치료가 진행이 되면 나중에는 행동이 불편해지고 일어나지는 못하거든요. 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는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현재 치면은 해결 방법이 현재까지는 소기증세. 예? 소기증세.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우선 제일 처음에 오는 것이 우리 건망증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치매의 초기적인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적기한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은 산수화물을 드시게 되면은 뇌세포에 그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을 갖다가 붙지 않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치매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치매는 현재까지는 약이 없습니다. 못 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혈관성 치매라는 게 있어요. 혈관성. 우리가 뇌졸중, 그 다음에 뇌졸중, 뇌출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뇌경색. 이런 것들이 전부 치매의 원인입니다. 즉, 이런 것들이 생겨서 뇌에다가 영양 공급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가 오는 거예요. 뇌가 그렇게 제 기능을 못하게 되니까 힘이 없으니까 치매가 오는 거예요. 기억력을 상실하게 돼요. 이런 것들은 치매 환자의 한 10% 정도가 치매 환자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두엽, 척두엽이라고 있는데 이 전두엽, 척두엽에서 역시 이런 이상한 이 단백질이 침착을 하면은 제 기능을 못해가지고 생기는 단계를 우리 전두엽, 척척척 치매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한 10%. 요거는 굉장히 진행이 빠릅니다. 혈관성 치매도 진행이 굉장히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빨리빨리 진행이 되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이런 걸 해결하려면은 이 생활 습관을 항상 정상화시켜서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운동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반대에 루이소체 치매라는 게 또 있는데, 루이소체 치매는 사람 이름입니다. 루이소라는 사람 이름인데, 이 치매는 이 일반적 치매하고 또 달라서 전혀 치료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치매는. 이런 치매도 역시 이 나중에는 움직이지 못하고 죽는 그런 치매가 되거든요. 치매에 대해서는 어떻든 경우든지 간에 산소가 들어가면은 이런 것들을 덜 생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뇌 세포의 이 단백질 침착을 방해시키기 때문에 침착이 안 되기 때문에 뇌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많이 풀어라, 자꾸 생각을 많이 하라 하는 것들은 이런 의소체 치매나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혈관성 치매를 줄이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처럼 그렇게 빨리빨리 도움이 안 되니까 어떻게 건강하려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런 걸 자꾸 해줘야 돼요. 제가 치매에 대해서는 더 상세히 필요하면 다음에 내 강의를 드리겠지만 하여튼 이런 정도의 치매가 이런 치매입니다. 그래 아시고, 그래서 제가 사실 여기 와서 강의하는 것도 여러분들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는데, 여러분이 강의 듣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물질이나 이런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제가 지금 현재 트리플 2 SH라는 이걸 산소화를 넣어가지고 만드는 게 있어요. 여기에다가 트리플 2 SH라는 물질에다가 여기다 산소화에다가 그 다음에 비타민 B6, 그 다음에 B9, 그 다음에 비타민 C, 플락토 올리고당, 그 다음에 제아닌산 마그네슘, 이런 것들을 삽입을 시켜서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 비타민 B6나 B9을 먹게 되면 세포막을 만들어줘. 이것이 세포막이 잘 부족하면은 여러분들 유방이 내려앉아. 건조기 와야 돼. 피부가 내려앉아. 근데 유방이 튼튼하고 싶고 건강하시고 젊어지고 싶으면은 얼굴이 주름이 안 생기려면은 이 비타민 B6나 B9을 드셔야 돼. 근데 이런 거는 음식을 통해서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제품에다가 이 비타민 B6, B9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런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비타민 C는 잘 아니까 내가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플락토 올리고당은 여러분들 몸속에 대장암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변비를 일으키는 물질이 여러 가지 있는데, 유산균, 안 들어가게, 안 생기게 유산균을 만들어놨는데, 유산균에 유산균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에다가 먹이를 넣어놓은 것이 이 플락토 올리고당 유산균 먹입니다. 그러면 마그네슘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그네슘은 칼슘은 무엇을 붙여주는 역할을 해주고, 마그네슘은 무엇을 이완시켜주는 물질이야. 근데 붙여주는데 칼슘을 먹고 병이 생기는데 마그네슘 먹으면 여러분들 혈압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혈압이 좀 뭡니까? 여러 가지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 마그네슘을 집어 넣어놓은 거예요. 이런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트리플 2 SH라는 물질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촉하시고 오늘 필요하시면은 구입을 좀 하시면 돼요. 제가 그 회사에 홍보이사로 있고 제가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네, 김종욱 강사님. 간단하게. 혈압약하고 당뇨약 먹으면 아니, 그럼요. 이 제품은 모든 약을 먹을 때 같이 먹으면 효과를 2배에서 5배 본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드시다가 이걸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혈압약 끊고 당뇨약 끊으면 안 됩니다. 먹으면서 이 혈압이 내려가고 당뇨가 좋아지면은 약을 조금 줄이시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자극성 있는 음식을 좋다 했는데
90도에서 100도까지 후보가 정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사장님은 좀 깊이 얘기하는데, 우리 세포 속에는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90도, 100도를 끓이면 안에 있는 것이 모두가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한 30, 세포 밖에 있는 바깥에 있는 것들은 파괴돼서 세포가 와야 돼서 날아가지만, 안에 있는 건 좀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날아간다고 보시는 건 아니고, 일부가 날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익혀 먹으면 허물허물해지는 것도 비타민 B6와 B9에 파괴가 돼서 허물허물해지는 거예요. 우리 음식 끓이면 허물허물해지잖아요. 그 뒤에 50분 정도 끓이면 아니, 이제 끓이는 거는 끓이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걸 계속해서 먹으면 되니까, 이제. 이걸, 그래서 먹으면 되니까, 뭐, 굳이, 그래요. 아까 선생님 쳐주신 분 질문. 간단하게 질문. 예. 다른 약과 예. 그러면요. 이 약은 우리가 이거 산소항을 드실 때, 트리플 2S를 드실 때 못 먹는 사람이 딱 있어요. 이식수술한 사람, 장기 이식수술한 사람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한테는 아무 사람이 먹어도 좋고, 오히려 그 약의 효과를 2배 내지 5배 강화시켜주니까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걸 어디서 사요? 여기서 사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면 되고, 우리 회사에 대표이사님 계시니까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희 원장님을 같이 모시고 건강 전도사를 맡고 있는 박재희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황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더 붙일 말씀은 없고, 하여튼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이렇게 적극적인 참여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하여튼 황은 꼭 드셔야 된다. 그래서 그 제품을 잠깐 보여드리면 요 이제 트리플 2입니다. 이게 3개월 치고 뭐 가격은 저렴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3개월 체험 한 45만 원 하는데 저희는 25만 원입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은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여쭤보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